안녕하세요.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인성봉사부 부장 박미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육할 내용은 2020학년도 여러분들 봉사활동 관련 사전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때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기록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또 어떤 절차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또 어떤 확인서들을 여러분들이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러 면으로 봉사활동 관련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한 모든 봉사활동이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록이 될까요? 네, 물론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봉사활동도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늘 설명해 드리는 인정 기준을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인지에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봉사활동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본 원칙에서 어긋날 경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봉사활동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도 않을 수 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본 원칙 한번 알아볼까요? 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보수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이나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활동비를 납부한 경우나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기부금의 형태나 연회비를 납부했거나 교통비나 식비, 재료비 등 어떠한 금전적인 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발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가한 봉사활동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정부나 지자체, 각종 기관에서 사람들을 단순히 동원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참가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봉사활동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가서 어떤 활동들을 그냥 관람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안내하거나 주변 정리를 했거나 홍보 등의 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이런 경우에도 그것이 어떤 사적인 이익, 영리적인 목적으로 시행된 기념식이나 행사 등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익의 목적에 해당되는 그러한 행사에 가서 행사를 안내하거나 주변 정리를 하거나 홍보 등의 활동을 했을 경우에 봉사활동 실적이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공익성. 여러분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떤 활동, 그러한 봉사활동이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이죠.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에 아무리 확인서를 끊어온다 해도 그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원 또 병원에서 어떤 봉사활동 실적을 확인받아 왔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병원의 인정 기준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국, 공립, 기관 운영만 인정되고요.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또 노인요양원,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 노인주야간 보호센터, 노인복지시설 전반에 있어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신고 필증을 보유한 시설은 인정 가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이 불가하다. 반드시 노인복지시설 신고 필증을 확인하고 여러분들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병원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은 인정이 안 되고요.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실시하여야만 인정된다. 자, 다음 비영리성. 영리라는 것은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기관, 사설기관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활동 내용이 학생 봉사활동 규정에 합당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민간기관이나 사설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것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학생 봉사활동 규정에 합당한 것인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해서 여러분들 봉사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파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그러한 목적을 가진 단체 아래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신중히 사전에 반드시 학교와 협의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종파성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도 또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떠한 봉사활동 행위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 기본 원칙에 대해서 그 다음 봉사활동 실적을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봉사활동 실적 인정받는 시간은 하루 8시간 이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10시간, 11시간, 12시간 봉사활동을 했다 해도 8시간 밖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왜 저는 10시간 봉사했는데 10시간 기록해 주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공휴일 이런 경우요. 그럴 경우에도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절대 인정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없는 날의 경우에 최대 8시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업이 없는 날, 수업이 있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이 있는 날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날에는 그 수업 시간을 빼고 8시간에서 그 수업 시간을 빼고 인정된다는 사실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6교시까지 수업이 있는 날은 8시간에서 6시간을 빼니까 2시간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겠죠. 그것을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하는 것 중에 개인 체험학습, 예를 들면 가족 동반 체험학습을 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함께 가족 동반 체험학습을 냈는데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럴 경우에 체험학습을 냈으니까 하루 종일 또 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8시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수업
그 날에 수업 시간을 제외한 시간밖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날 학교에 7교시까지 수업이 있었다면 1시간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개인 체험학습을 내고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것은 원칙상 실시한 봉사활동 시간을 모두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봉사 동아리에서 동아리 활동 시간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그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봉사 동아리라는 것은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봉사 시간까지 중복해서 인정해 줄 수 없음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3번 봉사활동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로 입력이 됩니다. 시간 단위.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40분 봉사했어요. 그럼 1시간 40분 이렇게 입력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40분은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만 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꼭 봉사활동을 실시할 때도 가능하면 시간 단위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라는 것은 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봉사활동은 60분을 했을 때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1시간 50분을 봉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50분은 기록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 시간에는 50분은 버려지고 1시간만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그냥 학기 단위로, 연 단위로 그냥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학기 말에, 학년 말에 그것을 합산해서 시간 단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한 번, 1회성 봉사활동의 경우에 갔는데 1시간 50분 봉사했다. 그럼 50분은 버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시간 단위로 봉사활동을 하고 확인서도 그쪽 기관에서 확인서를 뗄 때도 시간 단위로 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헌혈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헌혈은 전혈, 성분헌혈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것은 1회당 4시간을 봉사활동 시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회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회를 넘어갈 경우에는 여러분들 봉사시간 인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헌혈은 사전에 미리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서 헌혈을 한 후에 헌혈 증서라든지 봉사활동 확인서를 이렇게 받아오시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했어요. 어떤 기관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나 여러분들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느냐? 영리, 자신들의 어떤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이나 정치적 목적, 그다음에 어떤 단체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 공익 목적에 위반되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2번 또 1365 자원봉사 포털, 그 다음에 두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또 VMS 보건복지부 등에서 인정하는 단체 중에서도 교육청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많이들 1365라든지 두볼이라든지 VMS를 활용해서 실적이 연계되는 그러한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봉사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들 좀 안심하고 봉사활동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봉사활동이 만약에 허위다. 내가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서를 끊어줬다. 이런 경우 혹은 또 우리의 기준에 또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인 것 같다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단위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예시나 기준이 좀 없을 경우 모호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학교 안에 학생 봉사활동 추진위원회라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장 결재를 받아서 인정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고민이 될 때는 여러분들 학교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성봉사부의 선생님 박민아 선생님 인성봉사부장에게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어떤 순서로 그냥 나 그냥 막 가서 봉사활동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 절차를 좀 기억해 두셨다가 그 절차에 맞게끔 여러분들 봉사활동을 하셔야 나중에 혼동이 없고 또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절차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절차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실적 연계 사이트라는 1365라든지 두볼이라든지 VM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전에 담임 선생님한테 무슨 이렇게 문서, 봉사활동 계획서라는 문서, 확인서를 학교에서 받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봉사기관이 이게 학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기관인가는 실시 전에 담임 선생님 등과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하고 실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표를 보면 학생은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들과 선생님 등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성봉사부장인 저와도 또 상담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학생이 봉사활동 실시하면 그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봉사활동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봉사활동을 이제 실시했죠? 그러면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교육정보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작업을 꼭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클릭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정보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셔야 학교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한 실적 자료가 확인됩니다. 그럼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승인을 해주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자동으로 기재가 되겠죠. 자,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는데 인정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리기관에서 실시했다. 이런 거는 우리들이 확인합니다. 학교에서 이 단체는 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단체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생님이 직접 전화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단체는 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일 8시간 넘게 막 봉사를 했다. 그럴 경우에 8시간까지만 저희들이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무리 10시간, 11시간 전송을 해준다 해도 저희한테는 8시간 이상 기록될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허위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요. 저희가 만약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개인이 계획한 그러니까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아는 기관이 있어. 아는 단체가 있어. 근데 이것은 두볼이라든지 1365에 연계되진 않았어. 그런데 나는 이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작정 그 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학교 문서가 있거든요. 그 봉사활동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사전에 결제를 받고 가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확인해 주실 거예요. 사인을 꼭 받고 상담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절차를 봅시다.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임교사의 지도 및 상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그 문서, 그 양식에 반드시 따라서 담임 선생님의 사인을 받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단체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학교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학생은 이제 그 확인받은 문서를 가지고 그 기관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확인서를 써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서를 가지고 다시 학교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해서 우리가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를 하게 됩니다. 봉사활동 계획서 그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담임선생님께 요청하면 담임선생님이 출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1365라든지 두볼이라든지 VMS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전 계획서 없이 봉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 판단에 따라 봉사활동 실적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기본적인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고 설명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보지 못하고 이렇게 PPT를 통해서 음성으로나마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제가 문서를 통해서 또 문서를 탑재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그때 필요하면 문서를 열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된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올라갈 예정이고 또 양식들도 필요한 그 서식 양식들도 제가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봉사활동 안내 그 교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